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2024년 4월 1일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한 주죠. 한 주의 시작이고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이고 새로운 분기의 시작입니다. 지난 1, 4분기를 돌아보니까 월스트리트는 올해 시작을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우선 S&P 500는 10.2% 상승했습니다. 2019년 이후 최고의 1분기를 기록했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5.6%를 상승해서 2021년 이후 최고의 분기를 기록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9.1%를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2024년 월스트리트 쪽은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우선 뉴욕 증시 이야기하고 테슬라가 1분기에 45만 3,996대 정도를 인도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디즈니는 주주총회 대결을 앞두고 현재 CEO에 대결하고 있는 쪽에 캘퍼스 등 굉장히 큰 펀드들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25년간 누군가는 목살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인지까지 오늘 쭉 이어보겠습니다. 자, 2분기의 첫 거래일인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산업평균 모두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성금요일 휴일로 증시가 휴장한 지난 29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PCE, 즉 개인 소비 지출 이 지수에 따르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것을 항상 말씀드리죠. 코어 PCE라고 이게 2.8%로 아주 예상에 부합했다고 하는군요. 연준이 주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는 물가가 냉각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확산시켰습니다. 자, 그러나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경제도 탄탄하고 노동시장도 탄탄하며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다면서 정책 위반자들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발언을 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 새 수익률은 데이터 공개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상승했습니다.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7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4.269%를 기록했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은 4.668%로 4 베이시스 포인트 올랐습니다. 또한 국제 금값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중국의 지속적인 금 매입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상승 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픈 AI와 함께 AI 슈퍼컴퓨터를 포함해 1,0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보도된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했습니다. IT 전문 매체 더 인포메이션이 다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타게이트라는 슈퍼컴퓨터를 포함해서 오픈 AI 인공지능 작업을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CNBC와 인터뷰한 칼슨 그룹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라이언 데트릭은 S&P가 1분기에 10% 이상 상승한 이전 11차례 중 10차례 이상 지수가 높아진 한 해를 마무리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 얘기입니다. 월가의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올해 1분기에 평균 45만 3,964대의 차량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는 늘은 겁니다. 그런데 4분기보다는 6% 줄어든 겁니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테슬라가 작년 1분기에 공급된 대수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인도함으로써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 가능성을 일소하는 것이라는 게 주목할 만한 것이라는 거죠. 자, 테슬라가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베를린 외곽의 공장이 여러 차례 폐쇄됐고 모델3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 공장도 변경하는 등 생산량이 상당히 느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중국에서는 상하이 공장 직원들에게 평소에 6일 반 대신에 주 5일 근무로 생산량을 줄이도록 지시했다라고 블룸버그가 앞서 보도했는데요. 그렇지만 테슬라도 판매 확대를 위해 현재 안간힘을 쓰고 있죠. 지난주 테슬라는 북미의 모든 고객에게 테슬라의 운전자 지원 기능 FSD 이게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에 한 달 무료 평가판을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오늘부터 시행되는 모델 Y의 1,000달러 인상을 앞둔 구매 유인과 무료 충전 등 판매 강화책을 제시하면서 구글과 X 등에서 테슬라 광고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테슬라는 1분기 주가가 29%나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 오전장에서 2.7% 하락한 약 170여 달러의 거래 중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는 172.6위가 되어 있는데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이 파운드리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종전 120달러에서 144달러로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식 표현으로 파운드리 하는데 이게 그렇게 표현하면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듣겠죠? 파운드리가 되겠죠? 이 파운드리라는 게 반도체 산업에서 외부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 공급하는 그런 공장을 가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를 지칭하는 걸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오늘 CNBS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반도체 가속기 시장의 상승 추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의 상승 여력을 의미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이같이 올렸습니다. 분석가에 따르면 이런 기술에 대한 수요가 2027년까지 2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마이크론이 이 시장에서 점유율도 현재 5% 미만에서 20% 중반으로 늘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이미 1.48%가 상승했는데 조금 전에 본 게 6.72%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월트 디즈니의 주총 표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 대결이 미국의 두 대형 기관 짜자가 현 최고 경영자 밥 아이거가 이끄는 디즈니에 맞선 넬슨 펠치의 편에 섰다는 겁니다. 즉 현재 최고 경영자 CEO인 밥 아이거는 넬슨 펠츠가 이끄는 미국의 두 대형 기관과 맞서게 됐다라는 뭐 그런 얘기죠. 여기서 두 대형 기관은 캘퍼스,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 시스템이죠. 그 캘퍼스하고 넬슨 펠츠와 트리안 그룹이 추천한 이사 후보 제이 라술을 지지하는 또 다른 기관이 합류했다는 겁니다. 디즈니는 올 들어 어쨌든 32%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참 한때는 정말 젊은 억만장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FX 창립자 샘 뱅크만 프리드의 그 모습입니다.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공동 창업자인 이 샘 뱅크만 프리드가 고객과 투자자들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목요일에 미국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2년에 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극적으로 붕괴하기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의 왕이라 불렸던 전 억만장자의 몰락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뱅크맨 프리드는 FTX가 파산하기 전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면서 종신형은 불필요하지만 뱅크맨 프리드가 향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할 정도의 충분한 형량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에 쓰일 수 있도록 110억 2천만 달러의 재산 몰수도 명령을 했고 이미 미국 정부는 약 6억 달러에 달하는 뱅크 프리드의 러빈훗 암호화폐 주식거래 플랫폼이죠. 지분 등 그가 소유한 자산의 일부를 압류한 상태입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나움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